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하면서 위로를 받곤 했었는데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셨고 항상 병원비에 허덕이면서 살아왔어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늘 돈 때문에 삶이 쪼들리기 바빴고 그런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커피 타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꽃처럼 아름답고 짧기만 한 저의 20, 30대는 일하는데 전부 써버리고 지나갔더라고요. 제 젊은 시간들은 일을 한 기억밖에 없지만 그 덕분에 보통의 여자들은 누릴 수 없는 사회적인 성공을 이뤘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여자, 커리어 우먼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혼기도 놓쳐가면서 일만 하며 지내던 중 평소 저를 좋게 봐주시던 거래처의 아는 사장님께서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선자리를 놔주셨어요. 이미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저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서 거절을 하려 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됨됨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온다는 생각으로 별뜻 없이 나갔던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남자였어요. 나이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고 싶었지만 그 사람의 서글서글한 모습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라서인지 일찍이 철이 들어 보인 남자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어른스럽고 여유 있는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답니다. 우연찮게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저는 단숨에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고 그렇게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연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자기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니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어. 하루라도 빨리 자기랑 같이 살고 싶고. 근데 봐서 알겠지만 내가 아직 준비된 게 많지는 않아. 회사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당신 아직 젊고 우리 앞날이 창창하기만 한데. 지금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 하나만 변하지 않으면 돼. 살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저에 대한 마음 하나로 직진해주는 남자친구에게 더더욱 깊게 빠졌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당시 남편은 아직 집이나 모아놓은 돈 같은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돈이야 제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벌고 있고 남편은 젊으니 그의 가능성을 보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저를 보고 고가워하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괜히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저를 너무나도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전셋집을 혼수로 해갔어요. 자가도 아니고 뭐 그리 큰 걸 해간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저의 생활력이나 싹싹한 모습 같은 걸 참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야무진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정말 고맙고 이뻐. 우리 아들이 다 큰 것 같아도 아직 철이 없는 구석이 많아. 어려서 풍족하게 자라지를 못해서 내가 항상 마음이 아파. 저 녀석 언제 철드나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데리고 왔구나. 별 말씀을요, 어머님. 이가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죠. 아직 젊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항상 친정엄마 같은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분이셨어요. 결혼하고 초반엔 정말 행복하기만 했어요. 남편도 저도 사랑이 흘러넘치던 시기였으니까요. 바라만 봐도 웃음이 끊이지를 않고 말 그대로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날은 같이 TV를 보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배우는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이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에이, 저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 당신도 충분히 잘생겼는데 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근데 나도 저렇게 남들한테 누가 봐도 잘생긴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 시덥잖은 소리야. 당신이 내 눈엔 저 배우보다 훨씬 멋있고 훌륭해. 남편은 평소에도 외모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보편적인 남자들 같지 않게 꾸미는 일에 공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은 괜히 질투 어린 말이 듣고 싶었던 건지 괜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마저 귀엽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었죠.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전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전에 말했던 우리 회사 장부장 알지? 정말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남의 말은 듣지도 않는 독불장군인데 본인이 문제인 걸 본인만 몰라서 팀원들 전부 곤욕이야. 오늘은 또 유대리한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꼽을 주는데 내가 그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수치스럽기까지 하더라고. 그래도 점심시간은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쉬고 싶은데 어찌나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그래, 여보. 그 사람 진짜 이상하다. 상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 정말 고생이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 소주 한 잔 마시고 또 털고 일어나면 돼. 남편은 이전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전 직장에 다닐 때도 종종 저런 볼멘 소리를 하곤 했는데 사실 직장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상사가 어디 있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근을 하는 게 인생인데 말이죠.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이어지는 말에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렇게 털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지난번부터 고민 많이 해봤는데 이번 회사도 영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사직서 내고 왔어. 여보한테 먼저 상의했어야 했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통보하게 돼서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한테 이런 모습만 자꾸 보여줘서 미안해. 나도 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아니 여보, 거기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만둔 거야. 복지며 급여며 괜찮은 회사였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지. 그리고 최소한 그런 부분은 나한테 상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당신한테 정말 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사에서 버티는 건 나한테 득이 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둔다 하게 됐어. 근데 이제 어쩌지? 남편은 갑작스럽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와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충동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2번째 그만둔 직장이었어요.
이번 직장에서는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퇴사 통보는 저를 너무 놀라게 해버렸죠. 서글서글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회사 생활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편이더군요. 이 상황을 대체 어쩌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 뒤숭숭한 기분을 추스리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당신 직무가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무턱대고 취업을 해버리는 것보다 적성을 찾아서 일을 해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여보 혹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생각해본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라. 배울 수 있게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당신 아직 젊잖아. 다시 배우고 시작하면 돼. 글쎄, 달리 해보고 싶은 일이 있던 건 아닌데 당신이 회사 운영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다는 생각 많이 했어.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싶긴 하더라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장님 소리 듣는 것도 정말 멋지고 말이야. 그럼 여보,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말고 나랑 같이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만 괜찮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어차피 채용하고 있는 중이라 당신이 그 자리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네. 그동안 다른 직종에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둔 건데 내가 당신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는 걸까 봐 말이야. 괜히 남편까지 회사에 끌어들였다가 당신까지 곤란해지면 어쩌지? 다른 직원들한테 낙하산이네 어쩌네 말이 나오면 그것도 난감하고. 저의 제안에 남편은 망설여지는 눈치더라고요. 그렇게 풀이 죽어서 망설여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아내 된 도리로서 어떻게든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고 앞날이 창창한 남편이 회사를 잘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가 꺾여 있는 건 아내로서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이유로 남편에게 일반 사원 자리가 아닌 제가 하고 있는 사장의 역할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장 노릇을 해보면 책임감도 생기고 직원일 때랑은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내가 사장을? 여보, 나 정말 어릴 적부터 사장이 되어보고 싶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사장으로 일도 해보다니.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당신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볼게. 저와 함께 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로 남편을 인사시키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쪽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 남편이에요. 이제부터 남편이랑 제가 같이 사장으로 업무 진행할 예정이라 남편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제 남편이자 앞으로 저와 같이 사장으로 역할을 해주실 분이에요. 저와 나누던 업무적인 소통은 제 남편 쪽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거래처 사장님들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드리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 뵈면서 남편을 사장으로 소개해주니 남편이 어깨가 솟아오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활기를 찾은 것 같아 보였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내로서 내가 남편의 길을 살려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의 회사에서 저와 함께 사장 역할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업무적으로도 꽤나 호흡이 잘 맞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장 소리를 듣는 일을 즐기는 듯 해보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어깨를 딱 펴고 의기양양한 모습을 하고 지내니 시어머님은 저를 더욱더 아껴주셨어요. 아가,
네가 그렇게 남편을 잘 보필하고 서로 아껴주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다. 아내가 됐으면 이렇게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몰라. 내 주변만 봐도 결혼하고도 다 자기 속만 챙기기 바쁘더라고. 근데 아가 너는 요즘 애들이랑은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내 아들 얼굴 핀 것만 봐도 엄마는 패가 부른 기분이야. 어머니 별 말씀을요. 부부가 같이 잘 되어야 좋은 거죠. 그리고 남편이 풀이 죽어서 있는 거 보기 좋아할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이가 기분 좋아 보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또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해준 것도 없어서 늘 마음 한켠이 아린데 며느리가 아주 나를 살리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 일이 생겨서 지방 출장을 일주일 정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보, 혹시 내일 지방에 있는 거래처 좀 가줄 수 있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당장 다음 주에 잡힌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내일 가면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이 나 대신 다녀와서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침 제가 다른 일정이 잡혀있는 터라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저 대신 가보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날 돌아와야 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엔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주 한잔하고 전화를 못 받았나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도 남편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해봤는데 남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예 연락이 두절인 겁니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저에게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더군요.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영문 모르게 연락이 끊긴 남편 때문에 저의 일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성인이 실종된 경우에는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면 가출로 처리가 돼 경찰 쪽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심정은 100번 이해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이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라졌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니요. 정말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경찰 측의 터무니없는 대답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남편이 살아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죠. 그 이후 저 혼자 백방으로 남편을 찾으러 다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가관인 것은 남편이 실종되자 저를 그렇게나 이뻐하시던 시어머니의 태도도 완전히 돌변했다는 겁니다. 저를 아껴주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셨어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셔서 저 때문에 남편이 실종된 거라며 울고불고 깽판을 치는데 저도 정신이 혼미한 나날들이었어요. 네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애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 아니야? 어딜 가도 명줄 길다고 하는 우리 아들인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몹쓸 일을 겪고 말이야. 지금 살아있는 건지 어찌 된 건지. 매일같이 저러는 통에 안 그래도 남편이 걱정되고 심란한데 마음 기댈 곳 없는 저는 불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기분으로 지냈어요. 꿈에서라도 제발 남편이 나와주기만을 바라면서 선잠에 들던 때였어요.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제 탓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을 찾겠다고 전단지 붙여가며 혼자 발발거리면서 찾으러 다니느라
일에는 조금씩 소홀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급격히 변하는 시장에서 10년 넘게 잘 버티고 유지해왔지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사업이 빠르게 휘청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시댁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 몰래 지켜보기도 했는데 그런 낌새는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위태롭고 답답한 저의 생활은 수년째 지속이 되었어요. 몇 년간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사이 사업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전부 권고사직을 하게 되어버렸죠. 저에게 남은 건 혼수로 마련해왔던 전셋집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래저래 심란한 와중에 요즘 연락이 뜸하던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 우리 아들이랑 법적으로 이혼해라. 너 때문에 내 아들 실종되고 나서 하루라도 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 집 위자료로 내놓고 끝내는 걸로 하자. 네? 집을 위자료로 내놓으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 집은 결혼할 때 제가 해온 집인데 어떻게 이걸 내놓으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번번이 그이가 저 때문에 실종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이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 결혼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야. 어디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들기를.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데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니 너는? 사람이 생사 확인도 안 되는 판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집 하나 받겠다고 하는데 아들 잃은 어미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냐? 아무런 논리가 없는 시어머님의 말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는 모든 걸 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 잡아줬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이 집을 위자료로 넘겨주고 빈털터리 신세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말이야. 절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화가 났는지 곰곰이 생각이나 좀 해보렴. 우리 인연은 이걸로 끝인 거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신신당부하듯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저를 귀신 보듯 대하더군요.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남편을 찾으러 다니고 애썼나 싶었어요. 이런 대우를 받겠다고 결혼을 했나 싶더군요. 남편의 사장노를 시킬 때는 저를 업고라도 다닐 것처럼 대접해주더니 남편이 실종되자 모든 일이 마치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한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든 여자 취급을 하시는데 말이죠. 전 정말 끔찍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토록 쉬지 않고 살아왔건만 결혼 이후 몇 해 만에 제 삶은 끔찍하게 병들어 있었어요. 친정에 이만저만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손을 뻗고 싶었지만 친정 형편을 알고 있는 저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서로 더 힘들어지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엔 정말 한 푼도 없던 터라 아름아름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당장 잘 곳은 필요한 상황이라 도움을 받아서 서울 외곽의 작고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몇 달은 매일같이 울기만 하면서 지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나 하는 생각만 매일같이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울고 또 울면서 지내다 보니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부터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깃집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주방 뒤편에서 숯불을 나르는 일과 불판을 닦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참 붐비는 시간대에 홀서빙 일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까지 나가 일을 하게 되었죠. 정신없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어딘지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꿈에 나올까 무서웠던 이전 시댁 식구들이 제가 일하는 고깃집에 오게 된 거였어요. 하고 많은 고깃집 중에 이런 황당한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저를 함부로 대한 그 인간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사람들의 테이블에 가야 할 일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얼굴이 있는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남편 또래로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랑 예쁘장하게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는 생판 초면이었지만 남자의 얼굴은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는 생각에 멀리서 빤히 그를 들여다봤는데 세상에나 저는 제 눈을 보고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을 본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죠. 계속 제 눈에 밟히던 그 남자는 바로 실종된 전 남편이었어요. 실종된 몇 년 사이에 얼굴이 묘하게 변해 있었는데 성형수술로 그냥 싹 다 갈아엎었더라고요. 결혼 초에도 그렇게나 외모에 관심을 쏟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더니 실종된 척을 하고 얼굴을 모조리 성형해버리다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다리에 힘이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어린 여자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기함을 했어요. 여자의 입에 묻은 걸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저한테서 잠수를 타고 새장가를 간 게 틀림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순간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난 니놈 하나 찾겠다고 불철주야 전국을 찾아 헤매고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지냈던 바보 같은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배신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그 인간들에게 돌진을 했고 사람이 바글바글한 가게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니들이 사람 하나는 호구로 만들어 놓고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나는 당신 찾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근데 얼굴 싹 갈아엎으면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보지? 사장놀이 하다가 어린애한테 새장가 드니까 기분이 좋지 아주. 내 집 내놔 이 도둑들아. 저는 전 남편의 머리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쳤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어안이 벙벙해서 구경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지금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놓고 얘기해. 나 이 머리 강남에서 비싼 돈 주고 한 머리란 말이야. 그 말에 저는 김치며 파절이며 손으로 덥석덥석 잡아서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에게 던지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당연하지만 그 정도로 저의 화가 절대 풀리지 않았답니다. 직원들이 저에게 달라붙어서 그만두라고 제지를 했지만 저를 쉽게 막을 수 없었어요. 다들 이거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좀 봐보세요. 저 사람이 몇 년을 실종 상태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내 집까지 뜯어가더니 성형으로 얼굴 싹 다 뜯어고치고 어린 여자한테 새장가를 들은 천하의 나쁜 놈 쓰레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저의 억울함을 목 놓아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보같이 넘겨주고 왔던 그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서 당장 나가라고 또다시 깽판을 쳤답니다.
그러자 그 인간들 태도가 너무 가관인 거예요. 이 집 이미 우리한테 넘어온 거고 깔끔하게 끝났는데 이제 와서 왜 난리를 치는 게니?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지 못해? 너 지금 이러는 거 전부 위법이야, 위법. 위법이라고? 당신네들 귀가 있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집 전세인 건 알고 있죠? 여기 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그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놈 실종되고 다 같이 정신없을 때 바뀐 거라 아무도 모를 거고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저 사업 시작할 때 같이 동업하던 친자매 같은 언니예요. 이 집 전세금 언니한테 말해서 내 앞으로 달라고 하면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배 아파서 어떡하시게요? 이게 어디 요망하게 그런 짓을 꾸며? 너 이혼할 땐 분명히 그런 말 없었잖아. 엄마, 괜히 열낼 것 없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린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 법대로? 그래, 너 얘기 잘 꺼냈다.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나도 당신네들 싹 다 사기죄로 집어넣을 거니까 말이야. 곧 날도 추워지는데 나란히 깜빵 들어가서 콩밥이나 먹으면 되겠네.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 말에 그 인간들 순간적으로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군요. 지은 죄가 있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고소를 진행했고 어떻게든 이 인간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하고 싶었죠. 전남편의 직장과 전남편의 새 마누라 직장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고자 깽판을 치고 난리를 피웠답니다. 한이 맺히고 서러움에 북받쳐 있던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회사에서 제지를 당하고 쫓겨나는 날에는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답니다. 그 인간들을 나락으로 가게 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악랄한 실체를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까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시위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자 나중엔 그 인간들이 먼저 꼬리를 내리더군요. 제발 그만하렴. 우리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너무 철이 없었어. 어려서 힘들게 자란 애인 거 누구보다 잘 알지 않니? 새 인생 살아보겠다고 자리 잡고 열심히 사는 애 좀 그만 놔주면 안 되겠니? 내가 엄마로서 부탁한다. 이 집은 너한테 다시 넘겨줄 테니 이렇게 지저분한 싸움은 이제 제발 그만하자꾸나. 정말 미안해. 내가 팔자에도 없는 사장 소리 들으면서 지내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았나 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내가 은혜도 모르고 당신을 등져버렸어. 당신한테 받은 사랑이 과분한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고 하면 나를 더 사랑해줄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와이프 만난 거고. 그땐 나도 정말 눈이 헷가닥 돌아 있었어. 당신 마음고생 얼마나 했을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근데 제발 이제 그만해주면 안 될까? 요즘 취업도 너무 힘든데 나 정말 힘들게 겨우 자리 잡은 곳에서 잘린 거야. 그리고 우리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빌게. 뱃속의 아기는 아무 잘못 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응? 이 와중에 너 살겠다고 나한테 그만하라는 소리를 하는구나.
사장 소리 듣고 잘생겼으니까 어린 여사는 끼고 살고 싶었다고 왜 말을 못해? 차라리 나한테 와서 이혼하자고 말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생사 확인도 안 되던 그때 나는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입이 바싹바싹 말라갔는지를 알아? 그리고 늙은 나랑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역이었어. 근데 네 마누라 임신한 걸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자식 일은 네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야. 나는 내 살 길 챙기는 중이라고. 그리고 아줌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집안 말아먹은 귀신 취급하던 게 누구였죠? 제 인생 벼랑 끝으로 몰아놓은 게 누구인데 적반하장도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 원래대로 똑같이 되돌려 놓기 전까지는 저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저한테 제 집 주겠다고 인심 쓰듯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그거 원래 제 거니까요.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저도 법대로 할 거예요. 어디 아쉬운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해보자고요. 그 인간들 사기죄로 성립되는 죄질이 아주 악랄하고 나빴던 터라 제가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법대로 제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됐고요. 그들은 저에게 전셋집과 합의금으로 꽤나 큰 돈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 새 마누라는 사내에 이 이야기가 쫙 퍼지게 되면서 불륜녀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그 충격으로 유산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마누라네 집에선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면서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은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 인간은 몇 년간의 짧은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이렇게 막을 내렸더군요. 저는 돌려받은 전세금과 합의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 번 사업으로 나름 성공을 해본 경험도 있고 인프라도 얼마만큼 구축이 되어 있기에 앞으로 더 크게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직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좀 더 공을 들여야 하긴 하지만 직원도 새로 채용해야 하면서 결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시 바쁘게 움직이면서 지내고 있어요. 온전히 저와 제 사업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지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 남편은 그 모든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서 취업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제 엄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서 작은 단칸방에서 둘이 지낸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망가졌으면 좋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인생 하나 챙기기에도 너무 바쁜 삶이니까요. 한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고 그 나름의 행복도 맛보았지만 짧은 행복에 비해 그 대가를 너무나도 톡톡하게 치러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기에 젊어서 인생 공부 거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의 소중함을 매일같이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